이게 누구야? 오민석의 목소리가 창고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쥔 회칼이 차갑게 빛났죠. 10년 동안 숨겨온 제 정체가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당신 설마 강지연? 청룡회의 매화였군. 서울 광장시장의 평범한 생선회 가게 주인에서 다시 매화로 돌아간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동생 지연이 조직의 칼에 목숨을 잃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이제 상하이의 이 창고에서 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오민석.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손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어요. 인신매매와 마약을 거래하는 황금단의 실체를 마주한 지금 제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이 선택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새벽 3시 서울 광장시장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굳게 닫힌 셔터 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바다향이라는 작은 생선회 가게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강지연은 매일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44세의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일찍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내는 상인이었죠. 지연의 손에 들린 회칼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오늘도 그녀는 새벽 바다에서 온 신선한 물고기들을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30마리. 오늘도 깔끔하게. 지연은 중얼거리며 첫 번째 광어의 비늘을 긁어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칼이 손의 연장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한 손으로는 물고기를 단단히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회칼을 정확히 움직이며 살을 발라냈어요. 물고기의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리듬감 있게 울렸어요. 이 소리는 지연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른쪽 눈썹 위로 날카롭게 패인 흉터가 얼굴을 가로질렀어요. 그리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드러난 손목의 매와 문신이 보였죠. 지연은 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는 결코 지나가지 않아요. 단지 잠시 숨어있을 뿐이죠.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고 지연의 가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은 지연을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지연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죠. 지연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채소 가게 김 사장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은 지연의 무뚝뚝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했어요. 어제 약국 박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던데 오늘 선물로 광어 한 마리 보내줄까 하는데요. 지연은 말없이 손질한 광어 한 마리를 비닐에 담아 건넸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회 무침 재료도 같이 넣었어요. 양념 곁들여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김 사장은 빙그레 웃었어요. 역시 우리 지연 씨는 말은 적어도 마음씨는 누구보다 따뜻하지. 지연은 대답 대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지연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아마도 슬픔이었을까요? 시장에서 지연은 이상한 존재였어요. 대화는 짧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가장 먼저 신선한 생선을 보내는 사람이었죠. 시장 상인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후하게 부조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지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가해지자 지연은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은 지연만의 공간이었죠.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대 옆 작은 서랍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주변을 살핀 후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녀를 꼭 안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마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지연의 동생 지연이었어요.
사진 속 지연은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사하게 웃는 얼굴,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동생 지연은 10년 전 청룡회와 경쟁하던 조직의 칼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복수를 위해 청룡회에 들어간 그녀는 매화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칼을 다루는 그녀의 솜씨는 조직 내에서도 전설이 되었죠. 나는 이제 이 시장의 사람이야. 지연의 중얼거림은 다짐 같았어요.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동생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꿈틀거렸어요. 지연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급하게 서랍을 닫고 고개를 돌렸어요. 문간에 서 있는 3명의 남자들을 보자 지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어요. 지연은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한때 지연도 가졌던 눈빛이었으니까요. 강지연 씨, 맞으시죠? 생선의 솜씨가 예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앙에 선 남자가 느긋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약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2명과 달리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회칼을 꽉 쥐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협일까요?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황금단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텐데 인사차 들렀습니다.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새로운 조직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지연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쁘니 이만 가주시겠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남자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잠시 당혹감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곧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야기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들이 떠난 후 지연은 창밖을 응시했어요. 시장 골목에는 이미 여러 곳에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등장은 평화로운 시장의 일상의 드리운 그림자였어요. 지연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와 함께 오래전에 봉인했던 매화의 기억들이 흘러나왔어요. 또 다시 시작되는구나. 지연은 회칼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운명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법이에요. 지연의 평화로운 시장 생활은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마치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비에 젖은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더 음산해 보였어요. 멀리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향했어요. 바다양 앞에 도착한 지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가게 셔터에 커다란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경고라는 글자를 크게 써 놓았죠.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런,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올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귀한 생선들은 바닥에 던져져 있었어요. 진열대는 박살나 있었고 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지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죠. 지연은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칼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칼날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선 장수의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지연은 냉정함을 되찾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냉장고 안에 보관된 고급 참치와 연어는 무사했어요.
직렬대는 망가졌지만 당장 장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았죠. 오전이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귓속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들었어? 어젯밤에 야채가게 김 사장 아들이 폭행당했대. 그래.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심하게 다쳤대. 지연은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 사장의 아들 민우는 대학생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점심 무렵 김 사장의 부인이 지연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죠. 지연 씨, 우리 민우가 어젯밤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지연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민우는 강한 아이니까 곧 나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좋은 생선 보내드릴게요. 영양 많이 보충하라고요. 김 사장의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근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동네 모든 가게에 보호비를 내라고 다니고 있어요. 지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보호비요? 네. 황금단이라는 조직이라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라고 해요. 안 내면 우리 민우처럼 된대요. 김 사장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함께 세련된 차림의 사나이가 들어왔어요. 지난번 왔던 그 남자였죠. 어이쿠, 지연 씨, 가게가 많이 엉망이 됐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을 담고 있었어요. 지연은 김 사장 부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먼저 가세요. 괜찮을 거예요. 김 사장 부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간 후 지연은 천천히 남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누구시죠? 남자는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황금단의 책임자죠. 이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됐어요. 오민석은 지연의 작업대 위에 놓인 회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칼끝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가볍게 찌르며 말했죠. 지연 씨,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다루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눈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회칼을 오민석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뭘 원하세요? 오민석은 빙그레 웃었어요. 간단해요. 월 500만 원이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도와드리죠.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사는 여자분이 안전히 장사하시려면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뒤에 있던 부하들이 낄낄 웃었어요. 지연의 귀가 화끈거렸어요. 그녀는 이런 종류의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됐어요. 그런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민석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죠. 지연 씨,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황금단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민석은 지연의 회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 예쁜 손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죠. 하지만 답은 예스만 받습니다. 오민석은 협박의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홀로 남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는 이미 여러 곳에 황금단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칼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되도록요. 그날 저녁, 지연은 가게를 평소보다 일찍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옷장 맨 위 선반에 있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특별히 제작된 새 자루의 회칼이 놓여 있었죠. 그 중 하나의 손잡이에는 매와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매와 문양의 칼을 들어올렸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칼날에 반사되었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시장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은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0년 전 조직의 싸움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지연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 복수심에 불타 청룡회에 들어간 자신을 생각하니 더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지연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광장시장의 평화, 그리고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시장 사람들이었죠. 지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칼날에 비친 지연의 눈빛은 더 이상 생선장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 청룡회의 전설 매화의 눈빛이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죠. 그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받았어요.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10년 만에 연락이었으니까요. 나야. 호서가. 매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석은 과거 청룡회에서 지연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죠.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매화 누나? 살아계셨어요?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지연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한 거야.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아니, 만날 필요는 없어. 정보가 필요해서 전화했어. 호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정보요? 황금단이라는 조직 알지? 호석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황금단이요. 위험한 조직입니다. 중국 금융방의 한국 지부예요. 마약, 인신매매, 손대지 않는 게 없죠. 지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보스는 오민석이라는 자던데. 맞습니다. 오민석은 금융방 두목의 조카예요. 중국에서 수년간 활동하다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와 세력을 키우고 있죠. 호석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혹시 그들과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들이 내 영역을 건드렸어. 영역이라니요? 광장시장에서 생선의 가게를 하고 있어.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타났어.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누나, 조심하세요.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드릴게요. 예전 청룡회 출신들 중에 아직 활동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 호서가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나 혼자 끝낼게. 통화를 마친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황금단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위험했죠. 특히 그들이 중국 금융방과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충돌은 끝없는 보복의 연쇄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호석에게 전화했어요. 호석아, 오민석이 중국에 갈 일이 있을까? 호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들은 매달 초에 본부에 모여요. 다음 주가 될 거예요. 지연의 마음속에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호석아, 내 여권과 신분 세탁이 필요해.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더 이상 생선의 가게 주인 강지연이 아니라 청룡회의 전설 매화가 되기로 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민석의 부하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지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보스님의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연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일 직접 오민석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협상할 게 있어요. 부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 2시 청담동 카페에서 보스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하가 떠난 후 지연은 창고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호석이 보내준 새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이제 지연은 박민주라는 새 신분을 갖게 되었죠. 중국행 항공권도 예약했어요. 오민석을 따라갈 준비였죠. 저녁, 지연은 믿을 수 있는 시장 친구인 정육점 최 사장을 찾아갔어요. 최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최 사장은 지연을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 씨? 지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가게를 비울 거예요.
제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최 사장은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볼게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가게를 김 사장 부인에게 주세요. 민우가 다쳤으니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최 사장의 얼굴에 충격과 걱정이 스쳤어요. 지연 씨,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묻지 마세요. 아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날, 지연은 오민석과의 만남을 위해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지연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매화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오민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지연 씨,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오민석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협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오민석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만 상대하시면 됩니다. 오민석은 잠시 지연을 관찰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미있는 분이군요. 좋아요. 받아들이죠. 그럼 진입세는 매달 500만 원 맞죠?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첫 달 것은 내일 준비해 드릴게요. 오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오민석 씨는 중국에도 자주 가시나요? 오민석의 눈빛이 경계로 가득 찼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지연은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외국에 계열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민석은 잠시 지연을 살펴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비즈니스맨이니까요. 해외 출장은 자주 있는 일이죠. 대화를 마치고 나온 지연은 호석에게 전화했어요. 오민석의 중국 일정을 정확히 알아내야 해. 이미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상하이 갑니다. 3박 4일 일정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이제 준비해야겠군.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매화의 훈련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게 창고에서 칼을 다루는 손놀림을 연습했고 몸의 움직임을 되살렸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연의 몸은 여전히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이걸로 모든 걸 끝내고 다시는 칼을 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지연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깨어난 매화는 쉽게 잠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래도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악몽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하기로요. 다음 주 월요일, 지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그 안에는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챙겨 넣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회칼 하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출국장에서 지연은 오민석을 발견했어요. 그는 2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죠. 지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오민석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어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지연은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5일이요. 박민주라는 신분으로 세탁된 여권에 도장이 찍히고 지연은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오민석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코노미석 맨 뒷줄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존재감을 지웠어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 지연은 오민석 일행이 먼저 내리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오민석은 공항에서 검은색 세단을 타고 떠났어요. 지연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들을 따라갔어요.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택시 운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이 더 많은 팁을 약속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상하이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푸동 지역의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오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 호텔로 들어갔어요. 저도 여기서 내릴게요.
지연은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지연은 오민석이 체크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리셉션에 접근한 지연은 친절한 미소로 직원에게 물었어요. 방금 들어간 한국인 손님과 같은 층으로 방을 부탁해도 될까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같은 층이 편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의 정중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32층 3207호로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3212호에 체크인하셨어요. 방에 들어온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하이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퍼져 있었어요. 지연은 캐리어에서 회칼을 꺼내 칼날을 닦았어요. 칼날은 차가운 빛을 반사했어요. 지연의 눈에도 같은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매화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오민석을 미행했어요. 그는 아침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인 몇 명과 만났어요. 그들의 태도와 복장으로 보아 분명 금룡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오후에 오민석 일행은 상하이 외곽의 한 창고로 향했어요. 지연은 택시를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창고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여러 배치되어 있었어요. 금룡방의 본거지인가.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창고로 향했어요.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어요. 지연은 재빠르게 그의 뒤로 다가가 정확한 한 방에 그를 기절시켰어요. 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로요.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지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갇혀 있었고 마약 거래로 보이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분노로 타올랐어요. 지연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창고 내부를 사진 찍고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그때였어요. 이게 누구야? 오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민석이 지연을 발견했어요. 당신, 설마 강지연? 오민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러다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 청룡의 매화였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존하는 인물이었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오민석 씨.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이 여기에 증거로 남았어요. 오민석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경찰에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당신의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가 모두 드러날 거예요. 오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 금융방과 싸우겠다고? 미친 짓이야. 지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미친 짓이요? 제 동생은 조직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오민석은 경비원들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의 칼솜씨는 너무나 빨랐어요.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듯이 정확하게 그들의 급소를 공격했어요. 부상을 입히되 치명적이지 않게요. 마침내 오민석만 남았어요.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어요. 제발, 살려줘. 지연은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오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칼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 온 거예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이 보낸 증거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오민석을 바라보고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15시간 후, 지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검거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민석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장은 달라져 있었어요. 황금단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오후, 2명의 형사가 지연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강지연 씨 맞으십니까? 한 형사가 물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황금단 사건의 보스인 오민석 씨가 최근에 강지연 씨를 만났더군요.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최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연 씨는 그날 제 가게에서 생선 공급 문제로 저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지연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어요. 경찰은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물러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 상인들은 지연의 가게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김 사장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씨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저희도 이제 지연 씨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지연은 회칼을 천천히 닦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동생 지연과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지연아.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매와 문신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그녀의 여정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흉터는 과거의 증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진 않아. 지연의 말이 고요한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새벽, 지연은 평소처럼 3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그녀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도구였어요. 지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어요. 광장시장의 사람들이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어요.